자, 선생님들 일로 오셔서 해를 등지고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궁터 안에서. 여기 돌에 등지고, 해를 등지고. 미란 씨. 분리사가 옛날에 궁이었었나? 그러니까 본래 소뚜구태자가 태어났는데 저기서 이제 이전을 해 옮겨가. 그 자리에 절을 세운 거지. 햇살을 더 따뜻하게 맞고 싶은 분은 저렇게 박병호 선생님처럼 해를 안고 좀 더 등지고 이렇게 앉으셔서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앉아주세요, 주변에. 자, 교재는 156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리의 역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단군조선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하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공식적으로 기원전 660년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하늘의 신, 그러니까 일본 신화에서 처음에 원래 존재가 새 신이 하늘에 있어요, 천상에. 우리로 말하면 환인이 있는 거죠. 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늘 내려가고자 하니까 환인이 환웅을 내려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이 360여 가지의 이런 여러 제도나 문물, 운사,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삼신을 거느리고 내려오는 거죠. 신시 태백산에 내려와서 그 신단수 아래에 나라를 세워 신시의 나라를 세워서 배달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건국의 이야기가 삼국유사의 기편에 고조선의 왕검이라고 하는 곳에 실려 있어 신화라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일본은 원래부터 하늘의 천상에 세 명의 신이 있었는데 이 세 신이 바로 이나자기와 이나잠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두 하늘신을 만들어내요. 그 이나자기와 이나자미가 사랑을 나누어서 애들을 낳는 것이 이 섬이고, 그 다음에 이나자기라고 하는 남신이 이 이나자미가 죽은 황천에 쫓아갔다가 못 볼 꼴을 보고 약속을 어기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보고 벌을 받아서 내려와서 도망 나와서 눈을 씻고 코를 씻고 해서 태어난 신들이 바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예요. 그래서 그 이나자기가 칼을 휘둘러서 소금방울이 바다를 휘둘러서 소금방울 떨어져서 나온 게 일본 열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이 이 하늘의 신 음과 양이 결합해서 나온 게 사람이나 지상세계에 우리처럼 웅녀가 태어나가는 이런 게 아니고 섬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나자기가 왼손을 만지니까 거기에서 눈을 씻으니까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이 태양신으로서 여성 성격을 가지는 신이 나오고, 오른손을 베니까 언제 쭈꾸미철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4월에 쭈꾸미철인가요? 여기서 일본에서는 쭈꾸요미가 태어나요. 쭈꾸요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른손을 씻으니까 이 달의 상징인
이 쭈꾸미가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해의 상징은 아마테라스 오미카기고. 그리고 이제 코를 만져서 그 문제아가 나와요. 스사노오가. 이 스사노가 나중에 둔갑해서 이 한반도의 정벌 일선 동조론을 만들어내서 이 스사노가 당군이다. 뭐 이렇게 쳐가지고 일본이 근대화 시기에 이 정한론의 배경을 만들었던 신화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그쪽으로 샜는지 먼 얘기를 하려다가 논리적으로 갔는데 이제 못 돌아왔어요. 어디로 갈지 길을 잃어서 I lost my way.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에 지금 아스카 시대 주요 인물 그 156쪽 얘기하려다 이제 샜는데, 일본의 아스카 시대는 538이냐 550이냐는 불교의 이 들어오면서부터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94년에 우리가 아까 밥 먹은 호텔의 그 근방에 뭐가 있냐면 평성궁이 있어요. 헤이조교가. 거기로 이 지토 때 한번 옮겼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710년에 이 겐메이 때 옮겨가요. 나라의 대조궁으로. 그래서 거기가 바로 뭐냐면 평성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평성궁으로 올라간 때가 나라 시대가 돼요. 그러면 550년부터 710년 이 사이에 동아시아는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중국은 예를 들어 진, 서한, 그리고 왕망의 신 다음에 이제 동한이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AD 25년부터 대략 220년까지를 후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20년부터 한 60여 년을 삼국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265년, 27년 이때부터 300년대 초반까지 위나라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삼국에. 그리고 나서 백제 무령왕이 오는 500년대 중반 이때부터는 이제 중국의 위진 남북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북조가 되고, 남쪽은 뭐예요, 이제 진, 그리고 양, 제, 송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위진 남북조 시대가 걸치고 581년부터 수나라가 이제 북조에서 이 통일해서 수나라가 태어나요. 정식으로 589년이지만, 그래서 618년까지 수나라가 존재하고 618에서 907까지 당나라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 한국은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에다가 또 562년 대가야가 망하는 이때까지 가야에다가 북쪽에는 부여까지 있으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여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백제는 바로 이 성왕 때부터 523년부터 성왕이에요. 523년부터 성왕이어서 그가 돌아가신 554년, 그리고 그의 아들 위덕왕이 598년까지 즉위하고, 이따가 해왕, 법왕 둘은 뭐 1년씩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임금들이니까, 그러고 나서 600에서 641년까지 무왕이 되고 641에서 망하는 660년까지 의자왕이 되는 시기. 그런 시기에 여기 이 땅엔 바로 이 야마토라고 하는 정치체인 외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출발에 여기에 제가 아스카 시대의 주요 인물 해서 538에서 710까지 해놨는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지도에서, 그림에서 그 표를 늘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스카의 왕궁 궁궐터의 이 누적된 층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가 또 몇 쪽이죠? 149쪽에 그 도면이 여기 이 궁궐터의 발굴 결과 나온 도면이에요. 왼쪽은 148쪽은 아까 한글로 된 여기에 사찰이나 궁궐 유적지, 주요 유적지를 표현한 거라면, 오른쪽에는 여기 이 발굴 현장인데, 요 그림에서 요게 현위치예요. 현위치 찾아보세요. 그림에서 찾아지나요? 여기 현위치, 우리가 있는 곳, 현위치 색칠해 놓은 곳, 거기에 뭐냐면 현재지 써 있어요, 한자로. 현재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밑에 제목에 보면 비조 궁적 3기 유구도와 그 말이죠, 사적 지정 범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궁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생대, 신생대, 뭐 고생대 이렇게 나눈다고 해봐요. 어느 층에. 맨 밑에는 고생대층이 있고, 그 다음 중생대층이 있고, 신생대층이 있다고 하면, 문화유구도, 유적도, 땅을 팠을 때 계속 밑에서는 저 아래에서는 구석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동기가 나오고, 신석기가 나오고, 청동기가 나오고, 뭐 철기가 나오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어느 한 지역이. 여기가 바로 궁터가 3기 유적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3기가 중첩되어 있는데, 넓게는 4기로 나눠져 있어요. 발굴 결과. 그래서 그 표가 147쪽에 있어요. 147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발굴이 엄청나게 넓었는데 제1유구는 뭐다고요? 조메이 천왕 때. 바로 629에서 641년 이 조메이 천왕이 누구냐면 훗날 이분이 돌아가서 백제궁을 세웠고 백제대사를 설치했고 자기가 죽자 백제 대빈을 해서 백제식으로 장례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백제인이었을 거라고 지금 추리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 조메이 천왕 때 여기를 궁궐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오른쪽에 보세요. 아스카노 오카모토 노미야. 그리고 한자 보세요. 비조 강본궁 그러지요. 대화되고 있습니까? 비조 그러니까 아스카잖아요. 그러면 강은 오카라고 발음해요. 이 강은. 그럼 비조니까 아스카, 오카. 그 다음에 본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카노 오카모토 노 미야. 미야가 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핵심만 빼면 뭐예요? 오카모토 궁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이게 제1유구예요. 제2유구는 바로 이 고교쿠 천왕인데 이 고교쿠 천왕의 유적 왕궁이 여기 642에서 645년까지 여기가 궁궐토로 써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동일한 공간 아니지만 살짝 움직인다 그런 얘기. 건물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제3기는 요거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는데 전반은 사이메이 천왕. 이 사이메이 천왕이 앞에 제2구의 고교쿠 천왕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덴지와 덴노. 그러니까 나카노의 황자가 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하마가 덴노가 되는데 그 오하마가 덴노가 되는데 이 둘의 엄마가 바로 누구냐면 이 사이메이고 고교쿠 천왕이에요. 이름인데 천왕을 2번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2번은 그 사이의 천왕이 고토쿠예요. 그 고토쿠가 고교쿠 다음이고 그 고토쿠 다음이 다시 고교쿠인데 이름을 사이메이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왜 그러면 왕위를 놓고 다시 또 임명이 됐느냐? 그 645년에 자기가 보는 이 궁터, 이타부키 궁터, 이 제3기가 뭐예요? 아니 제2기가 이름이 이타부키잖아. 그 이타부키가 판계란 뜻이에요. 판으로 덮은 지붕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를 이타부키 궁터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이 시기가 640에서 645잖아요. 그러면 이때 판계궁으로 판명이 났어요. 아직 정식적으로 기와나 주출을 돈 그런 궁타가 아니다. 반면에 저 아래에서는 뭐예요? 아스카사는 어마어마한 5층 탑에 목탑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본당의 기와 막 그렇게 높은 오늘 가게 될 호류지의 본당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게 궁궐 저 남쪽에 있는 거예요. 누가? 소가노 오마쿠의 시사로. 그니 그 권력을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인데. 궁궐은 여기서 판으로 덮은 거고. 그니 대비되죠. 자, 그런데 이 3기층에 바로 오카모토예요. 또 오카모토잖아요. 또 가면 노치노라고 하는, 노치는 거기 후자예요. 후. 전후 할 때 후가 노치. 노치노 아스카노 오카모토 노미야. 핵심은 그냥 오카모토예요. 도로. 그래서 여기에 제3기 전반기가 앞에 고우규 천왕이 다시 사이메이 천왕이 되면서 언제 661년 백제 부흥군을 보내기 위해서 규슈까지 가서 진두지에 있던 여제 천왕 거기서 661년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3기 후반은 바로 이 덴무와 지토예요. 오늘 이야기 중에 한복판에 이 덴무 그 다음에 덴지, 덴무, 지토, 겐메이, 몬무, 겐쇼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누구냐? 쇼무예요. 그 쇼무가 오늘 내일 가게 될 동대사를 발언을 하는 천왕입니다. 쇼무 천왕.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표를 보면 왜 여기 이 이타부키 궁터가 중요한지, 일본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메이 이후에 덴지가 이제 앞에 자기 삼촌을 임명을 시켜서 고토쿠 임명한 뒤에 그 고토쿠가 661년 사이메이가 죽자 자기가 본인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거든요. 덴지가 661년에. 그러고서 수도를 지금의 시가현의 대진, 큰 대자에다가 나루진자를 쓰는 그 오쯔궁이라고 하는 데로 가요. 거기에서 바로 1년 있다가 672년에 그 진신의 난이라고 하는 아스카 시대의 최대의 난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한 아우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해서 승리한 아우가 바로 덴무천왕이에요. 그 덴무천왕이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아스카로. 그 아스카로 와서 덴무와 지토는 한 몸입니다. 부인이니까. 그래서 이 덴무가 죽자 그의 부인이 천황가를 이어가요. 그가 바로 지토입니다. 근데 부인이 한 이유는 뭐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구사카베라고 하는 황자가 있었는데 25살까지 살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천황의 아버지가 덴무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못 받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10살 미만이야. 그래서 이 천황가의 황위를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클 때까지 그 손자가 클 때까지 지토가 천황가를 이어가요. 그래서 덴무지토로 이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시 또 고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시기에 이 아스카 시대의 일본 천황가의 계보는 거의 백제계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훗날 나라로 가고 교토로 이 해안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일본의 색채가 강하게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일본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극우적 성향이나 민족적 관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학자나 일본 지식인들 중에는 이곳을 별로 나타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호소카와 유지 교수가, 세종도 교수가 그 강의를 한 거 보면 여기에서 나온 덴무, 지토, 몸무 뭐 이렇게 이런 이 8대의 황제들을, 천황들을 안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리지 않았다. 어느 기간까지. 그러니까 그 배경을 추리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땅 자체가 누가 살고 도레인들이었고, 여기에 문화 자체를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나 가야나 이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고, 그런 곳에 지원을 받으면서 천황가가 유지는 됐지만 그들의 뿌리나 혈통은 육지 고대 한국으로 둘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는 일본과는 사실은 뿌리적으로 보면 별로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공간에 저기는 이제 상궁에서 쇼토쿠 태자에 태어난 곳, 그리고 저기에서 태어나서 궁이 이제 같은 나라지만 북쪽에 이카루가 반구, 이카루가 궁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여기를 쇼토쿠 태자를 기르기 위해서 사찰이 되는데 그게 다치바나 데라다. 한자로는 귤사가 되는 겁니다. 이 귤사가 우리가 오후에 갈 호류지의 구다라 관음상, 그 관음상이 여기에 모셔져 있었다가 간 것이다 라고 지금 추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저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머리 위로, 대나무 숲 위로. 네. 비행기가 한 대 오죠?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방에서 저 앞산 보세요. 가장 멀리 보이는 산. 그 저 산줄기를 쭉 타고 여기서 제일 멀리 있는 산, 저 먼 산, 그 산줄기가 바로 서편으로는 오사카요, 이쪽은 나라가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 좌측으로 보이는 저 산 이렇게 이제 기울어 가지고 돼요. 아래 끝자락이. 그 끝자락 내려가는 곳에 뭐가 있냐면 요시노강이 흘러옵니다. 그 요시노강이 바로 저 남쪽이 요시노예요, 나라에. 그래서 덴지와 이 홍문 고분천왕이 덴지의 아들인데, 이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자 동생이었던 이 덴무가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카의 왕위를
찬탈할 때 찬탈하기 전에 형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간 게 요시노예요. 남쪽입니다. 거기가 있다가 672년에 북상해서 교토의 북쪽에 있는 비아오에 있는 그 오츠궁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쳐들어가서 거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가 요시노강이 이 오사카만으로 빠져나가요, 남쪽에. 근데 거기가 바로 와카야마 화가현이에요. 화가 그 화할 화자에다가 노래가자를 쓴 게 화가인데 그거를 오카야마라고 합니다. 오카야마는 강자고 강본이 오카야마고 화가는 와카야마라고 해요. 발음이 헷갈리죠? 그래서 와카야마는 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 나라현의 중간보다 약간 밑에 쪽이에요. 여기는 전부 산악지대. 밑으로는 엄청나게 길게 나라현이 밑에까지 연결되지만 여기는 다 산악지대고 우리가 있는 이 가시하라시 위쪽부터 주요 도시 형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바위들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초상한 걸까요? 발굴한 그대로일까요? 가져다가 제가 보기에는 본래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뭐 인위적으로 갖다 놨나 그랬는데 이 형태를 보니까 발굴한 그때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궁궐대에 뭔지 한번 추리해 보겠습니다. 둘레 쭉 보세요. 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 단계에 또랑이 또 쳐져 있고, 그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물들이 흐르면 결국 일로 오는 구조에서 일로 다 모이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궁궐 안에 있던 어떤 연지의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 물을 모아놓는 구조잖아요. 단계별로 수로가 있고 이 수로가 독립된 게 아니라 여기서 터져서 이래서 여기서 개를 놨잖아요. 그럼 다 모여서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궁궐에 있는 이러한 물과 관련된 시설일 텐데 여기에서 물을 모아서 여기에 이 집수정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국내에서 물을 필요로 할 때 썼거나, 그런데 이게 연못이 돼서 뭘 가꾸는 정원의 개념의 규모는 아닌 것 같죠, 느낌이.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모으는 집수의 공간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들이 화강암들이 아니에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화강암들이 아니고 입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암석들이에요. 물론 이제 화성암 계통의 암석 같은데 뭐 한쪽을 깨서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봐갖고는 정확히 판별은 못하지만 화강암 냄새는 들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이제 조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유 시간 드리면서 제가 좀 탐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타부키 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판계궁이라고 전 판계궁 그랬어요. 우리가 정확하지 않고 전해온다라고 할 때 앞에다 전자를 붙이거든요. 어디 출토가 불명할 때 어디 전 어디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여기가 발굴조사를 정확히 하기 전에는 전 판계궁 이러다가 발굴조사한 뒤에 완벽해서 전 떼내고 그야말로 판계궁이다, 이타부키 궁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겁니다. 이타부키 궁이 이 주변의 아스카 지역의 여러 사찰이나 또 왕궁 천황가의 이런 배치, 그리고 이 아스카 시대의 대변혁이었던 을사해변이나 진신의 난 이런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이 궁궐이 왔다 갔다 옮겨 다니고 또 오고 했는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껐으니까